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하우스 최소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효행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효행지구 사업 내용과 입지에 이어서 오늘은 기반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토지 이용 계획과 효행지구가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이 효행지구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효행지구 영상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효행지구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행지구는 수인선 지하철역과 가까운 개발지구입니다. 효행지구를 가로지르는 효행로를 중심으로 우측은 수원시 행정구역, 좌측은 화성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화성시에 속한 효행지구는 또 효행로 184번 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수영리, 남쪽은 동아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효행지구 안에서 기반시설은 어느 곳에 생기고 주거용 아파트는 어디에 들어올까요? 현재의 효행지구 토지 이용 계획은 초안인 상태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다녀온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도면상 수원시에 속하고 빨간색과 파란색 땅으로 되어 있는 이 구역은 수인선 신규 역세권을 고려하여 중심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은 상업지역, 파란색은 업무지원시설, 초록색은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에 속하는 이 구역은 초록색의 토지에는 약 46,200평의 대규모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분홍색 토지에는 중심 상업지역보다는 용적률이 비교적 낮은 근린 상업지역이 그리고 노란색 토지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용지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으니 학원가와 중간 규모의 병원이나 의원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군과 함께 꼭 필요한 병원과 생활 편의시설들로 조성이 된다면 주거가치가 높은 것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늘색의 토지는 학교가 들어오는 곳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효행지구에 공립유치원이 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한 곳씩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용지에는 어떤 평형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지구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양주택은 B1부터 B8블록에 지어질 계획인데요. 대다수의 블록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까지, 즉 25평부터 35평까지의 주택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B1과 B4 블록에는 25평 미만의 소형주택으로만 구성이 되고 B2와 B3에는 35평 초과되는 40평대의 대형주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은 A1과 A4 블록에 지어질 계획입니다. A1 블록은 다른 블록의 분양아파트처럼 25평에서 35평까지의 주택이 들어오고 A4 블록은 25평 미만의 소형주택으로만 구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행지구의 장기임대주택은 A2, A3, A5 블록에 건설될 계획이며 25평 이하의 소형으로만 지어질 것입니다. 효행지구는 이와 같은 규모의 주택이 들어오는 총 11,794세대의 미니신도시 크기의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구역 안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의 도시기반시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데요. 수인선 개통이 되면 수인선과 연계되어 있는 GTS-C 노선을 두 정거장으로 이용하여 강남으로의 접근성까지 갖춰진 미니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효행지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효행지구를 직접 돌아보았는데요. 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원 효행지구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속하는 효행지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길 건너부터의 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동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가 오목초등학교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저 숲 너머에 현재는 이전 후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위치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대로 한다면 향후 중심 상업지역과 근린공원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다시 오목천로로 돌아 나와서 걸어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남쪽 방향으로 서선로를 따라서 직진하면 2400세대의 꿈을 그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현재 오목초등학교까지 등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아이들이 매일 오목초등학교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효행지구의 완성과 함께 초등학교까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효행지구의 남서 방향으로 서수원로 63번 길을 따라서 걸어가 봅니다. 효행지구의 사업지에 들어가는 구역과 해당되지 않는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서수원로 63번 길을 기준으로 신도시와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조금은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효행지구의 개발구역과 함께 인접한 토지의 개발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수원로 63번 길을 따라서 계속 가보았습니다. 효행지구 안에 문화재 발굴 현장이 보이네요. 문화재 발굴 작업이 완료되고 효행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지금 보이는 이곳은 25평부터 35평까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B2 블럭이 될 것입니다.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4차선의 효행로를 중심으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넓은 효행로를 건너서 화성시에 속하는 효행로 184번 길을 따라서 계속 가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지역은 효행지구 사업지에 해당이 되는 곳으로 현재는 공장지역이지만 효행지구의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멀리 보이는 봉담IC를 보며 효행로 184번 길을 끝까지 가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지역은 비시가지 지역으로 효행지구 사업지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향후 어떤 모습으로 개발이 될지 또는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영상 하나만 더 보고 효행지구 임장 보고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효행지구 사업지구에서 제일 남쪽 끝과 접해 있는 신일 우남 아파트에서 효행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는 녹지와 이전하고 난 이후에 농촌진흥청 부지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3년 후 또는 5년, 10년 후에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변모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효행지구의 사업 계획부터 입지, 토지 이용 계획, 생생한 현장 영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효행지구는 지난 여름 7월에 공청회까지 진행된 단계로 2020년 상반기에는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계획 변동 없이 진행이 되면 2022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효행지구는 신규 역세권과 상업지역의 연속 배치로 중심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고 배후에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대규모의 주거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개발 계획에 따르면 효행지구는 문화 서비스 등이 복합되어 있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 생활권 컨셉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서수원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의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효행지구가 녹색도시와 문화공간까지 갖춰진 신도시로 탄생되게 될 것 같습니다. 효행지구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효행지구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봉담 2지구의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